네, 토마토 인터뷰입니다. CS에 대한 이야기, 오늘 교보증권 박광식 연구원과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CS 2015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박 연구원님을 모셨는데 지난주에 섭외를 했는데 사실 지난주 끝나기 전에 섭외는 이미 마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커버하는 기사 중에서 한 주 동안 어떤 리포트가 많이 읽혔나라는 걸 보는 제 기사가 있는데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 CES 관련한 리포트 중에서 박연구원님 리포트가 가장 많이 읽혔더라고요. 왜 많이 읽었을까요, 투자자분들이? CES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거라고 저는 봤고요. 기술적으로 많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전시회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그 CES 기간 전에 이 어느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써봤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스마트 홈 분야가 좀 부각될 걸로 보여져가지고 네. 그렇게 썼는데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좋게 보시고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벤트가 있기 전에 리포트가 먼저 나왔군요. 제목은 사물인터넷 CES 2015 스마트홈의 주목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였습니다. 오늘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연구원님께서 이 CES 관련해서 커버하신 게 올해가 처음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이 CES랑 관련해서는 처음이고요. 사실 네. 작년에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가지고 한 연말에 한 번쯤 레포트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좀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사실 매년 CES라는 이벤트가, 이 이슈가 그 연초 그 1월 효과와 맞물리게 되면서 사실 다양한 테마들을 낳게 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아주 관심이 많으신 이슈거든요. 이번 CES 2015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 테마를 형성했고 또 이 전시회에서도 다양한 화두가 제시됐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올해 내내 이 CES 2015와 관련된 화두 중에서 증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올해 증시의 화두는 대부분 보시면 뭐 중국 소비 관련주나 뭐 헬스케어 그리고 핀테크 등 여러 테마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도 사물 인터넷과 관련돼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근거로는 뭐 세계 정보 기술 업체들이 성숙기에 접어든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 모색에 지금 분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CES 2015에서 가장 주목된 화두는 가정에서 이뤄지는 혁신인 스마트 홈이 제시가 되었고요. 스마트 홈은 사물 인터넷의 하위 범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주거 환경에 IT를 융합을 하여서 소비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는 인간 중심적인 스마트 라이프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물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스마트홈 산업은 헬스케어와 함께 가장 핫한 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가전회사, IT회사, 이동통신사 등 시장에 뛰어드는 플레이어들도 각양각색이고 그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M&A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작년 초 구글은 벤처회사인 네스트랩스를 인수하는 등 스마트홈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가진 구글은 가정으로 침투할 하드웨어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하드웨어 업체들 인수합병의 시도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삼성전자는 작년 8월 스마트띵스라는 개방형 플랫폼 회사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표준을 삼성전자가 선점을 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물 인터넷은 개인이나 산업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 융합이 이미 활발히 진행 중인 단계에 있고요. 현재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시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 영역만 놓고 보신다면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를 잡았고요. 예를 들어 본다면 하이패스나 지하철 카드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도 다 사물 인터넷의 한 범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CES는 화두였던 스마트홈 시장 역시 점진적인 시장 형성이 앞으로 꾸준히 이뤄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번 CES 2015에서 주목했던 단어는 2020년이었습니다. 예, 삼성전자도 포드도 2020년까지 스마트카가 활성화될 것이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모든 자사의 IT 기기들이 사물 인터넷 환경으로 접어드는 시기 2020년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참 멀게 느껴지지만 현재 가장 핫한 헬스케어 스마트홈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또 같이 해주시는 것 같네요. 연구원님께서도요.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보면 그 안에서 이제 플랫폼의 선점 중요성,
예. 스마트폰 시대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스마트 홈 시대에서도 표준 플랫폼을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과연 이런 표준 플랫폼 스마트 홈 시대에 선점할 수 있는 승기를 잡을 만한 어떤 위치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 플랫폼이 또 앞으로 스마트 홈 시대의 대세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전망을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앞서 스마트폰 시대의 플랫폼이 한 방향으로 치우치면은 그 플랫폼의 종속됨과 동시에 이를 만회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가 몸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랑 애플의 iOS가 시장을 양분하면서 삼성전자와 같은 하드웨어 업체들이 플랫폼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다가오는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도 표준 플랫폼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플랫폼 경쟁은 분야별로 나뉘어서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대표적으로 두 그룹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삼성과 인텔이 함께 추진하는 오픈 인터커넥트 컨소시엄이라는 OIC라는 그룹을 형성하여서 표준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네. LG전자와 퀄컴이 함께 주도하는 올신 얼라이언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표준 플랫폼을 선정하기 위해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키비콘, 그리고 구글이 주도하고 있는 스레드 그룹, 그리고 애플이 iOS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서처럼 독자 표준을 표방을 하고 있고요. 폐쇄적이네요.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애플은 아직까지는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네네. 올해 CES 기간 화두였던 스마트 홈도 결국에는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두세 개의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리고 스마트 TV, 냉장고 등 종합 가전 업체로서의 위상이 확고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대와는 달리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특징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걸 보시면은 관건은 사물 인터넷 산업의 포인트가 사물간 단순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집한 데이터를 유의미한 정보로 가공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네. 표준화된 체제에 대한 활용도를 배가시킬 수 있는 생태계, 즉 분석 솔루션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플랫폼을 장착한 기기들은 실시간 연동으로 알아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것이므로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사용 편의성이 탁월한 플랫폼이 개발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플랫폼 개발과 분석 솔루션 구축이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의 중요한 화두 이슈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데이터가 다 모여도 그걸 잘 분석하는, 자동으로 뭔가 분석하는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예, 뭐 관련해서도 앞으로 기업들이 이런 분야의 M&A를 또 추진할 가능성도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CES 2015에 참가했던 국내 상장사들이 여러 업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주목할 만한 스몰캡 기업 있을까요? CES의 대부분에 참가한 기업들이 대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대기업들 중심으로 서비스를 구현을 하였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소 몇몇 중소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인바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바디는 이번 CES에 참여한 몇 안 되는 상장 기업 중에서 하나입니다. 인바디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인바디 밴드와 인랩3를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부분에서 혁신상을 수상을 하였고요. 기존 체성분 분석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에 매진한 결과 활동량과 체성분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인바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체계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바디 밴드는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웨어러블 체성분 분석기로서 전문가용이나 가정용 체성분 분석기로 측정하던 것을 손목에서 측정하는 단계까지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셔도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CES 2015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주식시장에서 주목할 테마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CES 2015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사물인터넷, 스마트홈, 헬스케어, 그리고 분석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뭔가 변화나 어떤 이슈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주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구원님께서 그동안 이제 CES 처음 커버하셨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헬스케어를 주로 담당하셨다고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홈과 헬스케어,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올해 가장 유망하다고 보시는 기업이나 뭐 섹터 이런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올해 사물 인터넷과 연동이 되어서 접목된 헬스케어 관련 기업으로 주목할 기업은
앞서 언급한 인바디와 같은 기업이 있고요. 또 네. 아이센스와 같은 진단기기 업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트렌드인 고령화가 만성 질환을 유발을 하고요. 이게 의료비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각 국에서는 의료비 절감 니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예방의학의 필수 요소인 진단기기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격 의료 역시 사물 인터넷의 하위 범주에 속함을 인지할 필요가 또 있고요. 세계적으로 시범 사업이 한창인 원격 의료는 국가별로 진행 속도가 천차만별이지만 속도의 문제일 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형태의 헬스케어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고 개인의 건강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핵심 기기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업체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인바디 같은 경우 비만의 급증과 더불어 체성분 분석기 시장이 커지고 있음과 동시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의 혈당을 측정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보시면 혈당 측정을 할 수 있는 그 혈당 측정기에서 삼성의 S 헬스앱과 무선으로 연동되는 케어센스 앤 링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물 인터넷 시대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헬스케어 기업은 아니지만 플랫폼과 관련해서도 엔텔스라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플랫폼 표준을 위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진단기기 시장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원격 모니터링이 대중화되기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품 라인업까지 골고루 갖추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향후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담보하지 않은 기업일까 싶습니다. 네. 헬스케어 중에서 진단기기, 인바디와 아이센스, 그리고 사물 인터넷 중에서는 엔텔스까지 플랫폼 관련해서 주목하고 계시네요. 지난해 사실 많이 올랐던 기업들 많이 보이는데 이 세 가운데서도요, 세 기업 가운데서도 더 오른다는 말씀이시네요, 올해도. 아마도 분위기를 형성했으니까 네. 실질적인 모멘텀은 더 있다 보고 있고요. 세계 기업 중에서 그래도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싼 기업은 아이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PER 한 25배 정도 수준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인바디는 제품 라인업적인 측면에서 모멘텀이 풍부하고 스토리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밸류에이션이 비싸더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는 좋은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내내 이들 기업 주목해보고요. 또 사물인터넷이나 헬스케어 관련해서 또 주목할 이슈 있을 때마다 리포트로 좀 잘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인터뷰. 오늘 CS 2015 그 후 교보증권 박광식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